다른 그 관찰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관찰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배가 아팠다. 이렇게 하면 관찰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유통기한이 제한한 식품을 먹으면 아마 상했을 것이니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는 가설이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소화기관이 엄청 튼튼해서 좀 상한 거 먹어도 그냥 괜찮을 수 있고요. 또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식품이 상하지는 않아요. 그죠? 원래 유통기한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관찰이라기보다는 가설입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얼음에, 소금, 이 뒤쪽에 여러분들이 수용액 성질, 용액의 성질 이런 거 배우면 그때 나올 텐데요. 소금 5g을 섞어 이렇게 뿌렸더니 녹는 점이 영하 1도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녹는 거죠. 그 얼음에다가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면은 물의 녹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의 어느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찰이죠, 관찰. 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거니까. 오케이, 또 한번 해봅시다. CO2 배출량을 줄이면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 또는 뭐 막을 수 있다. 이거는 관찰한 게 아니죠. 관찰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물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 뭐 가설의 단계는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아닌 증거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닌 주장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을 줄였더니 실제로 지구 전체 온도가 낮아졌다.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설이 증명된 거지, 실험을 통해서. 근데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오직 요거 하나냐? 그건 모르니까 여러 가지 그 기여하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일 테니까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가설입니다. 그 숫자 한번 해보죠. 우리가 쓴 표준 숫자, 그 다음에 과학적 표기법, 지수 표기법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5만이네요. 그죠? 105만인데 이렇게 쉼표를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게 또 유럽에 가니까 간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은 요 콤마하고 우리는 뭐 1.04 이렇게 쓰면은 여기 마침표를 찍잖아요. 여기다가 쉼표를 찍고. 근데 유럽은 이게 반대야. 유럽뿐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우리가 유효숫자라고 를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는 1.05겠죠. 여기다 다 찍어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 에다가 0이 아닌 그 숫자를 써야 되니까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10의 6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0.0 0점이에요. 0.09006 이렇게 쓰면은 1보다 작은 애들은 좀 더 이게 뭐 고민할 필요가 좀 없습니다. 얘는 지수표기법 또는 과학적 표기법으로 사용을 하면은 9. 일단 이걸 써야 되겠죠. 9.006 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점을 여기다 찍은 거니까 하나, 두 개 앞에 있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과학적 표기법으로 된 애들을 표준 숫자로 바꾸는 거는 뭐 해보죠. 5.3 곱하기 10의 5제곱 하나를 더 써놓자. 아예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러면은 5.3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까 공을 5개를 더 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 쭉 써놓을까요? 아예 5.3 00000 이렇게 해놓고 자르면 되니까 5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이 여기 찍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면 53만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얘는 반대로 이제 앞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 써놓으면 또 이렇게 4개 앞으로 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찍으면 되죠. 이거 0.00048 맞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숫자랑 과학적 표기법은 소수점 자리만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떨 때는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침착하게 진짜로 침착하게 하면은 뭐 무난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1장은 그 화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간단한 그 계산법 또는 표기법에 대해서 했고요. 2장은 측정에 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3장부터 나옵니다. 그 2장이 측정인데요. 이거는 꼭 그 화학 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공대생들이니까 그 측정이라는 것이 있는 또는 측정을 하는 모든 그런 분야에 적용이 되니까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실험을 할 때 측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측정을 할 때는 크게 숫자하고 단위 이 두 가지를 보고를 하죠.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랬을 때, 예, 100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황당하죠. 그죠? 숫자만 말하면은, 한 절반만 말한 겁니다. 단위를 꼭 포함을 시켜야지,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측정 단위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 단위라는 것도 통일된 단위가 있고, 통일되었다는 뜻은 정말로 통일됐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들이 동의한, 그래 그거 쓰자 라고 한 거죠. 그런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 척도를 그 SI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동의한 척도를, 척도는 이제 뭐 다 이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넓이를 얘기할 때 뭐 집이 몇 평이냐 뭐 그렇게 쓰잖아요.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 척도는 보통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둘 사이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거랑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소위 그 인자 팩터가 있어요. 그거를 컨버전 팩터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책마다 요걸 번역하는 게 뭐 전환인자, 뭐 변환인자, 하여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책마다 조금씩 요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팩터는 보통 인자로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호환이 가능해요. 호환이. 내가 평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곱미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번역이 가능하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누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가 있으면은 서로 호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변환이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의한 척도로는, 또는 뭐가 있냐면은 섭씨가 있어요. 물론 섭씨 말고는 절대온도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과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웬만하면은 그 물리나 화학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대체로 이걸 많이 쓰죠, 섭씨를. 근데 일부 사람들이 쓰는 거는, 그쪽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 사람이고 얘를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화씨 단위가 있습니다. 얘네도 서로 호환이 가능하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단위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거리의 단위가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 거는 미터인데, 일부 사람들은 하도 여러 개가 있어서 뭐 피트를 쓰기도 하고요. 야드 이런 것도 있죠. 얘네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 사이에도 그 변환인자, 전환인자가 있고, 이것들 사이에도 전환인자나 변환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동의한 단위를 보통 영미식 단위라고, 그러니까 이 영국하고 미국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그냥 이거 씁니다. SI 단위를.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캐나다에서도 그냥 이걸 쓰고요. 유럽은 아마 다 이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미국 가면은 처음 갔을 때 상당히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된지 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름에 그 화씨로 뭐 80도다 이러면은 80도가 몇 도야 그러면서 이렇게 섭씨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25도다 그러면 살짝 더운가 이 정도. 30도 되면 오 굉장히 덥겠다. 35도 되면은 거의 쪄 죽는 수준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걔네도 70도면은 뭐 괜찮네. 80도면 좀 덥네. 90도면 와 이건 거의 쪄 죽는다 이런 그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죠. 뭐 하다 얘기를 했나? SI 단위를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 많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으로 모여서 우리 이걸 그냥 다 같이 쓰자. 이게 통일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런 단위 체계입니다. 내가 알기로 이게 프랑스어인가 하여튼 그래요. 프랑스어인가. 그래서 이게 인터내셔널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IS 같은데 이 반대더라고요. 이렇게. 단위 체계는 크게 단위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물론 길이를 표현하는 단위도 있고 질량을 표현하는 단위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 시간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 단위라고 부릅니다.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길이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그 독립적이죠. 질량을 길이의 단위로 잴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중간에 밀도가 들어가면 뭐 약간 할 수는 있긴 한데, 예. 하여튼 얘네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양입니다. 다른 것, 완전 다른 것. 시간하고 길이가 독립적이죠. 물론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면은 길이는 미터, 질량은 얘가 좀 특이해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입니다. 켈빈. 그 다음에 시간은 초입니다. SI 단위하고 미터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서 어떤 경우는 그냥 이거 두 개가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재로 쓰는 이 책에서는 좀 다르게 써놨습니다. 거의 같아요.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온도는 켈빈, 절대 온도입니다. 미터법에서는 이제 섭씨를 쓰고 질량은 그램을 씁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접두어예요. 접두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프레픽스. 그래서 킬로라는 거는 여러분들 짐작하다시피 천을 뜻하죠. 그죠? 천. 보통 이 SI 기본 단위에서 그 기본 단위는 그냥 초니까 세컨드죠. S. 이게 다예요. 그냥 요 단위 자체로. 근데
질량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냥 g이 아니고 앞에다가 킬로를 붙였습니다. 접두어를 이제 썼다는 거죠. 그게 약간 좀 특이합니다. 물론 뭐 빛의 세기, 빛의 세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칸델라라는 단위가 있고 전하량의 단위는 전하의 단위는 쿨롬 그런 것도 있죠. 이런 애들은 서로 독립적이라서 하나의 양이 다른 하나의 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SI 단위 체계 중에 기본 단위라고 부르고요. 기본 단위가 있으면 이 단위들로부터 생겨난 파생된 유도 단위라는 게 있어요. 유도 단위 derived 라는 뜻으로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기본 단위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다. SI 기본 단위를 조합해야 돼요.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단위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미터 제곱이 SI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피도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미터 세제곱입니다.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밀도다. 그러면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부피는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SI 단위가 됩니다. 좀 더 복잡한 거 하면은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압력. 그죠? 압력은 정말 그 단위가 여러 가지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기압이라는 것도 있고요. ATM. 그 다음에 옛날에 쓰던 그 바라는 단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르라는 단위도 있고 밀리미터 수온 기둥 높이 센티미터 HG로도 표시를 하고 공학 쪽에서는 PSI를 쓰기도 합니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해가지고 또 뭐가 있나요? SI 단위로는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 얘네들은 그냥 다 관용적으로 쓰는 것이고 요거는 SI 단위죠. SI 단위라는 말은 SI 기본 단위로부터 유도한 그런 나온 단위라는 소리입니다. 압력은 그 면적,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럼 힘은 뭡니까? 힘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F는 MA.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거죠. 면적.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고 는이라는 뜻은 지금 그 단위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는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속도이고요. 속도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길이니까 길이라고 씁시다.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은 질량의 기본 단위는 미터, 가속도의 기본 단위는 길이, 다음에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니까 이렇게 쓰고요. 면적은 이게 미안, 나도 막 헷갈렸어요. 질량을 매스라고 생각해가지고 킬로그램이고요. 다음에 그 면적은 그 미터의 제곱이죠. 그죠? SI 기본 단위로부터 그 유도를 하면은 킬로그램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되면은 얘를 SI 단위인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단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컨드 제곱 S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유도 단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되죠. 그죠? 다 됩니다. 하나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부피인데요. 부피는 보통 그 리터로 많이 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왜냐하면 리터가 라는 단위가 우리가 접하는 굉장히 친숙한 그 양이에요. 친숙한 양.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좀 넉넉하게 이만큼 되는 거. 예, 그게 그 1리터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뭐 생수병이나 그런 거 생수 그 바틀이나 이거 들어보면은 2리터짜리 2리터는 좀 크잖아요. 그거 절반 정도 그 정도 사이즈. 우유가 낫겠네. 그죠? 우유가 보통 좀 큰 사이즈가 1리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 근데 SI 단위는 미터 세제곱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대략 그 집에 혹시 욕조 있으면은 그 화장실에 그 세면실에 그 욕조 있으면은 그 욕조에 물을 꽉 채우면은 대략 이 정도 나와요. 1세제곱미터 정도. 요거보다 물론 살짝 작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여튼 대략 그 정도 돼요. 대략. 얘는 우리가 1ml 하면은 밀리라는 거는 그 적두어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죠? 10의 세제곱. 1cm의 세제곱은 요걸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얘는 1리터라고 하면은 얼마큼이냐 하면은 10c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그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은 10cm가 0.1m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럼 1ml는 얼마일까요? 여기에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거 어디 갔어요? 예,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1세제곱 센티미터는 센티는 센트 이렇게 가면 100분의 1이잖아요. 100이든지 뭐 그걸 뜻하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 하고 세제곱미터죠. 두 개가 같죠, 그죠? 다 아는 걸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1ml하고 1세제곱센티미터하고 같습니다. 요거는 그 영어로 하면 큐빅 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cc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ml이 1cc라는 소리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측정 단위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런 단위가 있으면은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소환되기가 힘드니까 소통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보편적인 단위, 여러 사람이 동의한 단위를 만들었고요. 그걸 SI 단위라고 한다고 그랬고, SI 단위에는 기본 단위랑 유도 단위가 있는데, SI 단위는 미터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SI 기본 단위들은 서로 그 다른 양이다. 길이랑 질량은 이거는 어떻게 같다고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독립적인 단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도 단위는 SI 기본 단위 몇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그런 단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힘의 단위가 여러분들 혹시 저기 공대니까 그 뉴턴이잖아요, 그죠? 1뉴턴. 그러니까 얘는 그 F는 MA니까 가속도하고 저거 하면은 아까 쓴 것처럼 킬로그램,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SI 기본 그 유도 단위를 SI 기본 단위로 나누면은 이것도 역시 SI 유도 단위가 되겠죠. 이거를 파스칼로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건 SI 단위. 그리고 다른 단위들끼리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데 또는 전환이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